성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위장수사 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배상균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배상균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연구 과제는 방금 소개받은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위장수사 제도의 도입에 관한 필요성과 필요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외부 공동 연구자로는 경기대학교 장영석 교수님, 인하대학교 최준혁 교수님, 경찰대학교 김영희 교수님이 참가하셨고요. 내부에서는 수명도 선임조사연구원이 연구 지원을 갖다 주셨습니다. 저희 자료집에서는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입니다. 앞서 1세션에서 김강희 박사님이 최근 마약류 관련된 실태를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 연구의 필요성 차원에서 공식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2022년에 18,395명으로 증가하였고 마약류 사범이요. 2023년에는 27,611명으로 첫 2만 명대 돌파 및 역대 최대치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의 통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3만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사범도 증가하여 2022년에 2,573명에서 2023년에는 3,151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다 인원이 촉발되었습니다. 또한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2022년에 481명에 이어 2023년에 1,477명으로 첫 1,000명대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2014년 이후 10,000명대를 돌파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이후 나날이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IT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물류 운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 직구매가 매우 늘었고 또한 다크웹, 텔레그램과 같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앞서 김강희 박사님 실태 보고에서도 충분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관세청의 해외 통관 단속과 경찰, 검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를 통해 마약류 국내 유입, 유통, 투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였으나 이 기존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단속해왔던 건 그간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수사 관행과 방식만으로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도입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상황이 정말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위험한가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그에 준하는 정도의 마약의 범죄가 범람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느냐라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조금 더 억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약류 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에는 교육, 재활, 공급망 통제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 판매, 구매, 투약 모두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한 마약류 통제가 아직은 효과가 있을 때 좀 더 이 효과를 장기화하신 방안을 고민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현재 이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인식 공유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으로서 신분 위장 수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또 해외 주요 국가 운영 실태를 검토하면서 또한 일선 수사 실무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러한 마약류 범죄에서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저희 자료집 215페이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마약류 범죄 수사 방법에 대해서 해외
위장 수사 현황을 검토하였고요. 또한 신분 위장 수사 제도가 현재 청소년 선고법에서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저희 작년에 연구되었던 조지택 박사님 연구에서도 다소 이렇게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이런 다양한 쟁점들을 분석해서 마약류 문제에 적합한 위장수사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에 대해서도 또 그 현장 실무 수사관들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위장수사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조사까지는 이루지 못했고, 그러한 연구까지 포함한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복제 연구에서도 위장수사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과 그 대륙법계에서 일찍이 법제화했던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법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이 연구의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이런 깊이 볼 수 없는 많아질수록 엷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분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 신분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더 나라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해외 국가 및 그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구 주요 내용입니다. 연구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죄는 그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고 소비하는 사람 간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되기도 하고, 범죄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 수사기관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되기 위해서는 마약류 구매, 판매, 투약, 오남용할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될 수 있는 수사 기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그 마약류 범죄 추세를 볼 때 던지기 수법이나 또한 앞서 김나희 박사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대, 10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그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불특정 일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많으며, 실제 사례에서는 전조직화된 양상 속에서 판매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일반 구매자 접선을 위한 일반 방과 SNS 단체 그룹 채팅방입니다. 그 중간 판매책을 위한 인증 딜러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분 위장 수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 위장 수사란 수사기관 또는 수사 협조자가 특정인에게 하여금 그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기회를 제공한 후 기회에 그 범죄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으로서 좀 구분할 겸 위장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크게 이제 함정수사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마약, 밀수, 뇌물, 성매매 범죄, 도박범죄, 조직범죄와 같이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수범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큰 범죄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자들도 수사기관에서 신분 위장 수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상대방이 수사관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범행을 자제하고 신중히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신분 위장 수사 제도가 제도화 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를 통해 식별하고 네트워크 조성원을 밝혀내는데 그 억지력과 그 효과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미국,
일본 등의 비교 법제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오래전부터 신분 위장 수사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도 통제 배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현재 마약류 범죄 신분 위장 수사제도 입법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3건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모두 거의 같은 규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마약류 관리법으로 법명만 바뀐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유사성을 갖습니다. 이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류 범죄가 일정 부분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범죄 유형의 특징이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기법에 있어서 거의 같은 형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원 활용 수사를 포함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의 그 신분 위장 수사의 개념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고 신분 비공개 수사에서의 긴급 상황 시 사후 승인 절차 도입이 도입되어야 하고 실질적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가상신분과 가상계좌의 생성 등 필요한 법정 근거를 시행령 등에서도 동일하게 제대로 개정이 될 필요가 있으며 수사관의 면책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마약류 관리법에 도입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종합적으로 신분 위장 수사 제도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필요가 있음을 저희는 이제 보고서를 연구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 재원으로는 이제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서 결론을 낸 것은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분 위장 수사 제도의 개념을 범죄인 또는 범죄를 계획 중인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사관이나 정보원이 임시로 위장 또는 가상의 역할 신원을 사용하는 수사 기법으로 그 신분 위장 수사 제도의 그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원의 수사 활용 범위가 포함되어 향후 사법협조자 형벌 금연 제도의 도입과 연계되어서 이 마약류 수사의 이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이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법률안 3개 모두 그 청소년 성보호법 위장수사제도의 비공개 수사의 그 긴급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발의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긴급 비공개 수사 절차에서 신설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분 위장 수사의 방식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마약류 범죄에서는 정보원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 수사 범위 등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면책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 부득이한 사유로의 부분을 이 부득이한 사유의 불명확성을 배제하고 미국의 예를 참고해서 그 명확하게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만 그 기준으로 삼아서 좀 더 명확하게 명책 기준을 이렇게 간결하게 하도록 개선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저희가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도 만약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이 된다라면 이제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서 두 법령에서도 이 신분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는 점으로 본다면 또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조직범죄 관련해서도 위장수사 제도 도입 방안이 법률안이 발의된 바도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형사소송법에서 독일에처럼 형사소송법에서 신분 위장 수사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옳고 그러한 경우에 사법협조자 형벌 금연 제도의 도입을 같이 해서 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정책 기대 효과가 발생했느냐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정책 지원을 이제 구체적인 법령의 마약류 관리법의 그 구체적인 이제 그 개정 법률 안으로 좀 주요 법령입니다만 제시를 하였고요. 또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검찰청에서도 이 해외 그 법제 사례나 그다음에 현재 그 수사관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탁 연구과제를 발주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연구과제가 1년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대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세부적인 그 정보 전달, 정책 재원을 하는 그런 과제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제의 이러한 정책적 함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되고요. 또 연초에 저희가 김남희 박사님과 같이 연구했던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을 정책 그런 하나의 정책화하겠다라고 이미 공개되어 있고 또한 저희 연구 보고서에서 발의했던 이제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이 형벌 감면제도, 사법투자 형벌 감면제도도 같이 더불어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다 이 본 연구 과제의 그런 함의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전달된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